그럼 탄핵까지 가려면은 이재명 대표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이거 모해 위증 조사 이런 것들은 10년 이상짜리니까 그게 정확히 안 나오면은 탄핵 갔을 때 이 정도 직권남용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근데 저는 최소한 장시호의 태블릿 관련 주장은 위증이라는 법원 판결문을 제가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법원이 인정한 장시호의 위증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들이대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아직까지 이 시간까지도 현재 민주당 법사위는 이걸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시호가 뭘 위증을 했냐고 막 국민들이 물어보는데 답변도 못해. 그걸 탄핵 소추안에 쓰지도 못해. 이러면은 뭐 제 상식으로는 헌재로 가봐야 그냥 기각입니다. 기각. 그러니까 이 딴 사람들도 아니고 검찰 정권의 윤석열 한동훈의 직계 이 최측근 검사들에게 싸움을 걸어놓고 그 사람들 목을 칠 수 있는 무기를 줬는데 무기를 안 쓰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나 박지원 의원님이나 이 민주당의 이제 중진 의원들은 그런 걱정을 하실 겁니다. 이 변희재 대표가 8년 동안 추정해왔던 태블릿 PC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 정당성이 무너지지 않을까. 뭔가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이게 손석희 JTBC 전 대표님과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까 진보적 언론은 약간 여기에 조심스럽고 좀 꺼려하는 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사실. 저도 사실 반성하기로는 문재인 정권 때 집권당이 있다 보니까 이 변희재 대표의 이런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뭐 뉴스에서 그런 모양이라고 지나갔지 이 문제를 정말 진영 논리를 넘어서 객관적인 법률가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한 국민의 인권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상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전폭 찬성했지만 이 형사 사건을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20년, 30년 징역을 살리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도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걸 알았겠어요? 윤석열과 한동훈 이 정치 검찰이 이 문재인 대통령에 잘 보이려고 조국 수성이나 그때 집권 세력의 눈을 속여서 뭔가 과잉 충성을 통해 자신들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를 가기 위해서 지금 억지로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우리는 다 어떻게 속았던 것이 우리는 담당 검사나 그게 아닌데 또 JTBC가 보도를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변희재 대표조차도 JTBC가 보도인데 사실인 거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 태블릿 PC 이제 이미징 포렌식 떠가지고 그거를 다 검증을 해보니까 가짜인 게 드러나서 이제 계속 공부하고 책을 썼던 것이고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탄압을 받는 상황에서 돌아와 보니까 어찌됐건 변희재 대표가 진영을 넘어서 문재인 정권 때도 싸우고 윤석열 정권 때도 싸우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럼 이 사람의 이렇게 일관되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분의 책을 제가 3권을 다 줄을 그으면서 고시 공부한 듯이 다 읽어봤더니 분명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충분히 의심할 만한 소지가 객관적으로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분을 명예훼손죄로 구속시켜서 실형 2년을 때렸다는 거냐. 그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내가 반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한 것이고 여기 채팅장에 와 계시고 보시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호소하고 싶은 게 그런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 지실은 있어야지. 이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면 이 교활한 이 윤석열 한동훈 이 정치검찰이 여기 가서 돈 받고 누구 칼 써주고 또 여기서 돈 좀 더 칼 써주다가 지가 권력을 잡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이건 여야 정치가 모두가 다 피해자입니다. 보수 진보를 넘어서 이 가짜 이 검찰 범죄 세력을 퇴진시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이걸 해나가자. 지금 박근혜는 스스로 자기를 배신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진실을 밝히는 걸 포기해버린 거죠. 그 자기를 누명을 씌워서 조작 수사했다는 윤석열과 함께 손을 잡고 그렇습니다. 자기 측근인 유영아의 공천 거래를 했고 예. 사실상 이제 이 진실을 포기하고 자기 정치적 사익을 챙겼기 때문에 예. 저는 모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하라 그러면은 탄핵 사후의 박근혜 행동으로 보더라도 탄핵 당하고 싸다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탄핵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운동했던 상당수의 태극기 이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 이 무효는 거의 다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정치적 탄핵에 포기했다 해서 윤석열 한동훈이 저지른 범죄를 덮어버리자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건 전혀. 예, 그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박근혜가 됐든 어떤 불법을 저진 사람이라도 그 죄만큼 처벌받아야지 10을 죄를 졌는데 100을 처벌한다. 증거를 조작해서. 그럼 부당한 거죠. 이건 헌법의 비례 원칙 위반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말로 해도 너무한 거죠.
최서원이 잘못했어. 최서원 처벌 받아야 되는데 왜 자기 태블릿 PC도 아닌 것을 큰명이 나줌마가 자기가 산 것도 아니고 거기 김한수라는 청와대 행정관이 지가 돈 내고 사고 계약까지 하고 요금까지 냈다는데 왜 이걸 최순실 거라고 우겨가지고 이렇게 최순실한테 덮어 씌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최서원이 더 불러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김영철 청문회를 통해서 명백한 탄핵 사유를 정리하지 못하면 지금 유상범 의원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비아냥거리잖아요. 아니 검사들도 비아냥거리잖아요. 지금 무슨 신문에 나온 기사 몇 개만 놔두고 어떻게 검사들을 탄핵한다고 지금 하느냐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아니 8년 동안 그 증거 위중의 증거의 모든 자료와 증거를 쌓아놓은 이 변희재를 왜 이렇게 안 불러주냐고요. 좀 정청래 위원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과감하신 분이. 참고로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 성과를 낸 부분 전부 다 제 자료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서울구치소가 그 장시호 출정 기록 그 은폐한 거 그거 발견한 것도 제 자료고 저는 그 자료 어떻게 얻었냐? 최순실의 소송을 저희 미디어워치와 변호사들이 대행하면서 얻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김영철과 저 특검 제사팀 김영철은 그 당시에 쫄따구였고 팀장이 윤석열이고 바이스가 한동훈이었습니다. 이 대통령과 한동훈 이사들이 걸려있는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조작 증거를 저하고 최순실이 제공해주고 있는데 저희 둘을 안 부르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제공한 그 범죄 증거까지 지금 들고 공개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이거는 저는 배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변희재 대표와 보수적인 생각의 역사관이나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희재 대표가 태블릿 PC가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거를 명예훼손죄로 구속을 시켜서 2년 실형을 때린 이런 야만적인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배운 변호사로서의 이 형사소송법은 비욘드 리저너블 다우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많이 유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변희재 대표가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라는 증거 조작의 혐의를 제공한 것은 자기 인생 8년을 바쳐가지고 증거를 해서 책으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리고 아예 이 증거 조작이 한동훈과 윤석열이 범죄자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그 촉새 같은 한동훈이가 지금 고발도 못, 아직도 고발 안 하고 한 건도 고발을 못했습니다. 판매 금지, 형사고 민사고 뭐 판매 금지고 뭐고 그럼 한동훈이가 원래 고소 고발 안 하는 인간입니까? 저는 아예 한동훈이가 날조했다고 책 제목에 박았는데도 아무 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가만히 지금 있다는 것은 뭔가 이게 진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동훈에게 5번의 공문을 보냈고 네. 태극기 촛불 연합해서 안진걸 뭐 김용민 합쳐가지고 한동훈 집 앞에서 3번 집회를 했어요. 현수막에다가 한동훈 가족은 범죄자 한동훈을 자수시켜라. 집 앞에다 걸었습니다. 이런데 한동훈이가 가만히 있는 인간이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진영 논리를 떠나서 다시 한번 민주당 법사위와 지도부가 새로 이제 바뀌고 또 출범을 했으니까 저는 다시 한번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변희재 최순실을 불러서 그 증거 문제 확실히 정리되면 명백한 탄핵 사유가 정리되는 것이고 빨리 김영철을 탄핵해야 바로 후자 소속을 할 거 아닙니까? 검사 4명 탄핵 소추 의결해놓고 법사위에서 지금 김영철에 막혀 있으면 언제 검사들 4명 다 탄핵 발의하고 이게 헌재에 가서 판결이 나겠습니까? 저는 변희재 최순실을 불러가지고 정리하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잖아요. 지금 논란이 김영철 주장이 김스타 검사가 지금 이 장시호랑 둘이 이 여러 가지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증거 조작에 관여했다라는 이 정황 증거가 이 장시호와 장시호 지인 이번에 뭐 정당은이라는 사람이 법사위에 나와서 생생하게 진술했습니다만 뭐 AMB라는 곳에 따로 만나고 했다는 게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출정 기록 51번 출정을 했고 피신 조서도 없고 그다음에 뭐 지 아들 생일날은 뭐 출정 기록도 뭐 최근에 은폐한 게 밝혀졌고 근데 그거를 지금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게 뭐냐 장시호가 자기가 블러핑을 했다 자랑하려고 지금 김스타와의 관계를 과장해서 자기 지인에게 이렇게 떠들었다라고 사과한 메시지를 김영철 검사한테 보냈다 지금 이걸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최순실 이 변희재 대표가 나가면 바로 장시호의 거짓말은 바로 밝혀낼 것인데 왜 그렇게 있는지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지지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변희재 대표도 말씀한 것처럼 박근혜 탄핵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 문제가. 그런데 대신 이 정치검찰의 이런 증거 조작을 통해서 영화에 나오듯이 캐비넷에 빼가지고 이 정권한테 가서 아부해서 권력을 잡고 정권 바뀌면 또 거기 가서 캐비넷 갖다 주고 마침내 자기들이 권력을 잡는 이런
이 검찰 범죄 세력과 싸우는 데 있어서 김영철을 제대로 탄핵 소추를 해내야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서로 신뢰를 가지고 모이는 서로 간의 그런 화해가 되면서 윤석열 정권을 좀 몰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이번 김영철 청문회를 앞두고 보수 인사 18명 거기에 뭐 정규재, 조갑재, 뭐 조우석, 고영주 보수의 정말 원로들입니다. 이 18명이 최순실을 태블릿 이 청문회에 참여시켜 달라. 그럼 우리가 이 청문회를 지지하겠다. 검사 4명의 탄핵에 대해서 보수는 다 반대하는데 김영철 탄핵에 대해서는 태블릿 조작이나 이런 거를 밝혀내주기만 하면 보수도 지지하겠다 그러면요. 얼마나 편합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지금 최상병 특검 이런 것들이요. 보수가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 지키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보수도 지지하겠다는 거예요. 보수 그것도 아주 강경 보수들이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빗장 수비를 풀어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 민주당 당원들, 소나무당 당원들 모두 다 국회의원들한테 촉구해야 될 것은 한번 그냥 법사위 청문회에서 알리바이용으로 한번 내가 한번 떠들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말 잘했다.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좀 전투적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